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과 정책 PR 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정책 기획과 정책 PR 교실 7번째 시간 기관의 PR 시스템 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직도가 아주 복잡하고요. 글자가 깨알 같아서 잘 식별이 안 되시죠. 이것이 지금 부산시청의 2023년도 조직도를 저희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세보니까 아마 팀의 숫자가 한 400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0여 개 팀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정책, 자신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 PR에 일선에 있고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PR의 주체는 바로 이 각 팀들이 되는 거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하지만 기관 PR의 주체는 아무래도 대변인실이 되겠죠. 저 대변인실이 부산시의 경우에 대변인실 되어 있지만 각 기관들마다 이름이 홍보실인 경우도 있고 소통관실인 경우도 있고 국민홍보 수석실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전부 다릅니다만 아무튼 기관 PR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청의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PR 조직은 아까 그 대변인실 안에 홍보 담당관, 공보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홍보 컨트롤 타워가 존재합니다. 홍보 컨트롤 타워는 당연히 시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좌관들이 중심이 돼서 이 소통관실과 함께 홍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시장 비서실이라든지 특히 그 안에서 시장 비서실의 일정 담당 같은 경우가 이 홍보 컨트롤 타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죠. 실제로 기관 PR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시장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또 정책 같은 경우도 주요 정책들은 시장이 직접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담당 같은 경우도 홍보 컨트롤 타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정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때 일반적인 절차와 이들의 업무는 홍보 담당관실은 캠페인 전략을 구축한다든지 크리에이티브와 미디어 전술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공보 담당관은 언론 협력과 보도 지원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담당관실 이런 곳들은 미디어 기획과 SNS 소통, 소셜 방송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 많은 기관들의 어떤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홍보 컨트롤 타워가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다면 홍보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먼저 이슈 파이팅의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슈 파이팅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몇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주제로 선정할 것인가?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인식조사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이 시민들 혹은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예민성 같은 것들을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슈 파이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의 전략 일정이 함께 갑니다. 기관장은 그냥 따로 일 보고 있고 홍보는 홍보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 파이팅의 주제를 기관장이 어떻게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짜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캠페인의 홍보 방향도 설정되고 여기에 언론 홍보가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중간 수시로 평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도 해봤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의 고려사항은 이 기관과의 매칭, 그 다음에 중점 홍보 대상 사업과의 매칭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과 기획조정실 같은 곳들과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실 자체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직속기관으로서 시장이 직접 이것을 컨트롤하거나 혹은 시장의 어떤 보좌관들이 같이 여기에 합류해서 일들을 끌고 나가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게 이제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사정에 맞게끔, 또 규모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것. 그래서 홍보 컨트롤 타워가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관의 홍보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성공적 PR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관에서 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만큼 민감하게 여론들이 움직이거나 그것들이 막 이렇게 전달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파들이 기본적으로 나서지 않거든요. 그저 행동하는 반대파들 정도가 눈에 띄고 그것 중심으로 이 홍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여기 우리 기관의 이미지가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바닥에 있는 민심은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전략도 짤 수가 있고 PR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관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했더니 이 선진적인 홍보 사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는 답이 없다. 두 번째는 언론이라든지 여론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또 문헌조사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것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관의 PR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쭉 보게 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실제 상황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전략 기조라는 말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정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부산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 부산시청은 이런 걸 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누구도 확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 그래서 슬로건 정도를 밋밋하게 뽑아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전략적이지 못한 PR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뭘 하면 그걸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아마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상품 기획이 돼서 만들어져가지고 출시가 됐을 때 보도자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도자료를 만들고 이 정도면 기사거리가 되겠다, 세간의 관심을 끌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형태로 일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알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홍보실에서 이건 홍보할 만하다 하는 꼭지를 찾아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여기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이것이 홍보가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순서를 바꾸는 노력이, 그런 주체적인 노력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 홍보의 측면에서도 뭔가 우리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겠다, 여기에 목이 말라야 되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비난하는 기사라든지 문제를 지적한 그런 기사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쪽에 너무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 그래서 P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스갯소리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끔 캠페인 홍보를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이 조사의 내용도 그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냥 공급자적 시각에서 머무르고 있고 자신들의 성과를 위에다 보고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다 보니 정말로 우리 그 수요자들의 인식을 제대로 알아내는 그런 과학적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매스미디어보다는 SNS가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매체로 지금 등장을 해 있지만
실제로 캠페인을 보조하는 종속적인 매체로서 그렇게 지금 인식을 가지고 SNS를 대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화하는 시대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홍보 전체가 정책 PR부터 기관 PR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PR이 되어야 되는데 파트가 업무 분장에 충실하고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관련된 분들은 전부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 발굴과 언론 및 여론 분석을 통한 전략 기조를 확고한 구축, 앞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정례화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시장을, 그러니까 기관장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러기 위한 시스템, 홍보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일정 기획 단계부터 홍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각 사업 부서들이 하고 있는 홍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각자 그냥 일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전체 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확보가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슈 민감도 조사, 수시 여론조사, 특히 홍보평가 목적의 수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캠페인 운영 방향을 과학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자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홍보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융합하는 시각에서의 컨설팅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5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